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아! 자, 포밀리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6월 26일 방송에서 포라클 컴퍼니에다 경험담 남겨주신 분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책에다가 제 사인을 해서 선물로 이제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10분한테. 그래서 오늘은 그 경험담, 올려주신 경험담들 먼저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거를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제가 먼저 한번 쭉 본 다음에 괜찮은 경험담만 말씀을 해드릴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같이 볼지 고민했는데, 저도 처음 봐야지 뭔가 그 느낌이 살 것 같아서 안 봤거든요. 일부러 올려주시는 경험담 한 개도 안 봤어요. 한 개도 안 보고 일주일 기다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경험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라디오 같은 느낌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쓰는 경험담입니다. 그동안 포밀리분들과 포춘카님 덕분에 많은 것이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큰 거는 오랜만이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적어봅니다. 저희 언니가 얼마 전부터 자신이 하고 싶던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면접을 볼 때마다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언니에게 딱 맞는 곳이 오고 있다고, 더 좋은 조건인 곳이 연락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언니가 합격해서 기뻐하는 모습, 행복이 넘치고 하고 싶던 일을 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떨어졌다고 할 때마다 사랑의 주파수를 틈틈이 보냈고요. 그러자 또 다른 면접이 떨어진 당일날 밤, 언니가 이력서를 넣지도 않은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력이 없어도 괜찮고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꼭 면접에 와달라면서요. 조건도 그동안 본 것 중에서 가장 좋았고 거리도 시간도 언니가 바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면접이 엄청 크게 진행이 되어서 언니가 많이 긴장을 했는데 같이 가서 사랑을 보내고 괜찮다고 계속 말을 해줬습니다. 언니가 분명히 합격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집에 온 후에 낮잠을 자는데 꿈에서 언니가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깨자마자 합격 전화가 왔습니다. 예정보다 훨씬 더 일찍이요. 심상황 그대로 언니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면접 붙었다. 무슨 대기업 면접처럼 40명 정도 왔는데 그 중에 뽑혔대. 이거는 언니가 가족 단톡방에 올린 합격 연락입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도 취업 관련인데 좋은 징조가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제 소원도 이루어지는 날 가장 먼저 카페에 경험담 올리러 오겠습니다. 포밀리 분들께서도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가 찾아오기를,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와,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경험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누르기 하트 하나 누르고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네, 그죠? 언니를 위해서, 그죠?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언니를 위해서 또 이렇게 경험담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다음 거로 넘어가면은 잠깐만요. 좀 특이합니다. 좀 특이해요. 경험담. 포라클로 가물치를 끌어당겼습니다. 가물치를 끌어당겼습니다. 포화! 오케이, 포화. 저는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했고 최근에 자주 낚시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낚시할 장소, 물고기에 있는 장소를 전문용어로 포인트라고 합니다. 12년 전에 가물치 전용대를 샀으나 가물치는 잡히는 곳에서만 잡히기에 도시에 사는 저는 쉽게 가물치 낚시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낚시인들이 다른 포인트는 다 공유를 해도 가물치 포인트는 아버지한테도 안 가르쳐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물치 낚시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어떤 분은 3년 동안 매일같이 가물치 낚시를 다녔는데도 한 마리도 못 낚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물치를 낚시로 잡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가물치에 대한 소망이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머니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면서 발치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몸이 안 좋으셔서 가물치로 몸보신을 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가물치 낚시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포인트도 몰랐지만 신기하게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가물치를 잡기 진짜 힘들구나. 몰랐어요. 저도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약간 웃기려고 쓰시는 경험담인 줄 알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진지한 경험담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에 웃어서. 진짜 인터넷으로 가물치 포인트 관련 글을 계속 찾다가 우연히 한 분과 연락이 닿게 되어서 가물치 포인트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가물치를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한테 드린다고 말을 했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으나 가물치를 낚아오겠다고 말하고 자신만만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르쳐준 곳에 가서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 아무리 미끼를 던져봐도 전혀 입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제가 엉뚱한 장소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둘러서 다시 그분이 말씀해주신 곳으로 갔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고 계셔서 여건도 좋지 않았고 제가 다른 곳에서 헤매다가 뒤늦게 도착한 상태여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엉뚱한 곳에서 시간과 힘을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좁은 연못에서 계속 미끼를 던졌지만 한 사람도 입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집에 가물치를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포인트를 알려주신 분이 직접 커피까지 사서 저를 응원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어떤 외국인 분이 가물치를 거의 다 끌어올렸는데 마지막에 놓치는 모습도 보게 되어서 희망이 불탔습니다. 낚시 장소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들 가물치를 물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고 해는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나가면서 인사차 가볍게 말을 걸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가물치 한 마리를 낚아내셨습니다. 해서 이렇게 가물치 엄청 큽니다. 그쵸? 엄청 커요. 이거는 뭐죠? 1.5m 이게 1m인가요? 1.5m? 아니 이거 무게인가? 1.5kg인가? 죄송합니다. 물고기 잘 몰라서 낚시를 잘 몰라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옆으로 달려가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가물치를 가져가라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엄지척. 제가 낚시로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의도했던 대로 집으로 가물치를 가져와서 어머니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가물치는 이게 센치군요. 길이 엄청 커요. 54cm예요 54cm 54cm. 야, 그래서 이렇게 가물치가 들어갔네요. 냄비 속으로 들어갔네요. 이야, 사진 좀 작아서 답답하긴 하시겠죠, 그죠? 어머니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의도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행동하니까 신기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경험담이네요, 그죠?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보진 않았지만 두 분의 경험담을 보니까 다들 약간 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니까 이렇게 잘 되시네요, 그죠? 역시 타인을 위한 포라클이 짱입니다. 잘 되죠.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이게 낚시 원래 하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원래 가물치가 이렇게 낚기가 힘든가요?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막 3년 동안 한 번도 가물치를 못 낚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가물치가 그렇게 낚기가 힘든 물고기인가요? 귀한 물고기인가 그렇게? 입찰 성공 경험담 볼게요. 입찰 성공. 자,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경험담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명상을 통해서 무의식 속 기억들을 비워내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간을 하루 남겨두고는 입찰을 보도록 서류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이셨습니다. 기간을 하루 남겨둔 채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하는데 계속 막히고 하다가 비번을 몰라 하던 중 3번의 기회까지 놓쳐서 못 넣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거죠.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넣을 수 있어 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급하고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쯤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서 이것은 이미 낙찰된 것이니 급한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믿으면서 진행하는 순간 공인인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고 어렵게 서류를 넣었습니다. 넣는 동안 무의식 속에 있던 생각들과 감정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우리가 낙찰되었다는 느낌으로 감사함을 느꼈고 결과는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으로 왔습니다. 운동을 신나게 기분 좋게 마친 후 씻고 나와서 아버지께 우리가 낙찰되었다는 전화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바로 그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낙찰되었다는 전화가 왔다고요. 결과는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도 올라왔지만 무의식 속 기억들을 정화하기 위한 기회였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함 속에서 생각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느끼세요.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 옵니다. 감사합니다. 경험담들이 참 좋아요, 그죠? 보니까 다들
본인을 위해 사신 분도 있었지만 뭔가 주변 분들 도우러 가시는 분들 보니까 지금 다 성공했네요. 그죠? 지금 세 분 경험담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한 분은 어머니, 한 분은 언니, 한 분은 아버지. 그래서 타인을 위한 지금 포라클이 다 성공을 하셨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흔들림 없이 갔던 게 아니라 막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쭉 나아갔더니 되셨다는 거. 그죠? 자, 안녕하세요. 어제 포춘카님 라이브 방송 보고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포춘카님이 레스터 레븐슨 씨 책을 공유해주고 난 후로부터 레스터 레븐슨 씨한테 푹 빠져 있었는데요. 건강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아픈 것은 흘려보내고 완전한 상태에 머무르기. 몸은 내가 아니다. 몇 주 전에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약 먹고 계속 누워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내 몸이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평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운동도 하고요. 그랬더니 다음날 다시 건강했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약은 먹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전 아플 때 약에 많이 의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라이브 방송할 때 댓글도 남겼던 내용인데요. 자, 며칠 전에 해외여행에 다녀왔습니다. 귀국하기 전날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턱이 빠진 것처럼 너무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편하고 완전한 턱의 상태를 상상하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조식도 평소처럼 잘 먹었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잠시 잠을 잤는데 갑자기 턱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잠에서 깼는데 턱에서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씹어도 통증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도 신기하다면서 놀라셨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내가 더 행복하게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좋은 영상을 만들어주시는 춘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스터 레븐슨 씨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말씀하신 책 선물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건강에 대한 경험담들 있잖아요. 아픈 상태에서도 내가 완벽하다, 완전하다, 내가 건강하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 몸을 바라보면은 병도 바로 나을 수 있다라는 경험담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제 몸소 실천하시고 그 경험담을 올려주신 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경험담 올려주셔서. 나도 모르게 숨어있던 보물들이라는 글입니다. 오늘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빚을 지면서 은행에 내 정보가 묶여 있어서 카드도 못 쓰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내가 미처 확인하기도 전에 은행에서 먼저 돈을 뽑아가고 정말 사람 피말리는 일이 2017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기초생활비로 들어오는 돈까지 은행에서는 거머리 피 빨아내듯이 싹싹 끌어내갔죠. 하루는 내가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빚진 것은 미안하지만 최저 생계급여까지 가져가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했더니 계좌를 옮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농협에서 하나은행으로 계좌를 갈아탔습니다. 그때부터 농협 통장은 형식으로 남고 쓰지 않았죠. 해제하려고 해도 빚을 다 갚아야 해제가 된다고 해제도 안 해주었습니다. 카드는 카드빚, 다 갚는 그날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카드 해제를 시켰죠. 하지만 신용대출 빚이 있는 것으로 통장은 해제를 못했죠. 그 아픔이 있어서 얼마 전에 빚을 다 갚으면 통장 해제하려고 은행에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하는 말이 포인트가 2만원 넘게 있다고 합니다. 속으로 빚을 지고 2년이나 쓰지 않은 통장에 무슨 포인트, 이상했지만 그것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통장 해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통장 해제를 하나 하려고 해제하려고 요사모사 걸림돌들이 생기면서 해제를 못했습니다. 그런 포인트까지만 받고 꼭 해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 이사를 와서 며칠 뒤인 오늘에 우연히 알림 서비스에 들어가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총 잔액이 82만 7,985원이 있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종합 검색을 해보니 쓰지 않았던 그 통장에 2018년 9월부터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한 교회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받던 장학금 10만원이 2019년 1월부터 중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농협 통장에 그 교회에서 넣은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2018년도 9월부터였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때가 내가 법원을 10달 동안 다니면서 싸워서 겨우 힘들게 집을 가압류에서 풀어낸 지 꼭 한 달 지난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돈이 되거나 풍요를 위한 학원을 시작했었고
올해 1월부터는 명상을 알게 되어서 명상을 하고 학원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할 때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명상을 시작한 1월부터였습니다. 저는 심지어 돈들아 내가 잃어먹거나 사기당했거나 또 내가 찾아야 할 돈이나 또 내가 모르는 돈들이 있다면 모두 와다오 하면서 글로도 쓰고 입으로도 많이 외치기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힘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돈이 들어온 날짜들과 돈이 들어온 경로를 보면은 너무 믿어지지가 않고 또 전혀 그렇게 될 일이 도저히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상하기만 합니다. 교육청 돈도 이상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그저 이런 생각만 자꾸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같은 날짜에 2번이나 합쳐서 20만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캡처해서 여기에 올리려고 했는데 금융이라서인지 캡처를 할 수 없는 화면이라 문자가 뜨네요. 그래서 사진은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건 분명 귀신의 조화로밖에 안 보이고 좋게 생각하면 신이 나의 주문을 들으셔서 내가 모르는 돈들을 찾아다 주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튼 원한이 맺혀진 빚진 통장은 해제를 하려고 굳게 마음 먹었던 마음을 해제 안 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돈들을 보관하고 있었으니 감사해서라도 통장을 잘 가지고 있으려고요. 희한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신이 내 말을 듣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6월 25일 현금 13,500원을 주었습니다. 소망은 내가 잃어버릴 때쯤, 내가 잊어버릴 때쯤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소망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지치고 잊어버릴 때쯤 찾아올까요? 멋진 경험담이네요. 그죠? 자, 한 계좌에 빚이 있어서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국가에서 바로바로 돈을 빼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통장은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돈이 모일 수가 없는 건데, 그랬는데 이 포밀리분이 이제 명상을 하고 풍요에 대한 이제 확언들도 하고 이제 포라클을 하시면서, 그죠? 그렇게 잊고 있었는데 이 통장에 1월달부터 그걸 하기 시작한 한 달 뒤, 그러니까 이제 명상과 끌어당김을 한 지 한 달 뒤부터 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들어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그 빚이 있던 통장을 확인해봤더니 잔액이 80만원이 넘게 있었다. 그리고 이 13,500원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맨 처음에 여러분한테 권유드렸던 거는 350원을 한번 끌어당겨 봐라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13,500원을 한번 끌어당겨 봐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67,500원을 끌어당겨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 금액에 해당하는 13,500원을 네, 끌어당기신 거죠. 딱 정확한 금액을. 그쵸? 이렇게 경험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소소한 경험담입니다. 포라클을 한 것이 작년 10월달부터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포라클 솔루션을 1회 신청을 했고 강연도 나왔습니다. 감사일기도 써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뽑자면, 연락하고 싶었던 분이 연락을 하셨고, 주변 분들이 뒷담화만 하셨는데 지금은 잘 챙겨주시고 반가워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회에 이바지하는 분들을 만나 얘기도 하고 친분을 쌓기도 했습니다. 광장 공포증이 있었는데 점차 나아지고 있고요. 나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고 사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슌카님이 포라클 영상 중에 돈 풍요 실험을 하신 게 있는데, 저도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베푸는 실험을 하고 난 뒤에 풍요를 비는 감사의 돌을 어제 주문을 했는데, 하자마자 신기한 게 다른 분에게 10만원의 돈이 들어왔고 아침 저녁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썼는데 그것마저도 3만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풍요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시간 만에 이런 결과가 오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아마도 저는 잘 될 사람인가 봅니다. 외제차 업무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갑자기 업무로 벤츠 전시장 2군데를 다녀왔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데 일기장을 쓸 거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나봐요. 포라클을 알게 돼서 지금은 인생이 바뀌었고 행복한 요즘입니다. 자, 강연에 가면은 같이 호포를 할 때 주파수가 엄청 올라가는데 너무 좋거든요. 요새 바빠서 갈 수 없지만 조만간 시간을 꼭 잡아서 갈 생각입니다. 제 최종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명상도 하니까 영감이 떠오르는 것도 보고 건강 포라클도 성공했습니다. 감기요. 약골인 제가 감기를 잘 안 걸리고 이명이 있어서 쓰러지던 메니에르입니다. 제가 명상하고 나서 또렷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과 명상과 집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즐겁습니다. 그 흔한 맥주도 끊고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포밀 여러분들 강추입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열정만 있다면 다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끌어당김을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집중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험담 듣는 거 너무 좋아요. 다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다 읽어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솔루션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하시고 계신 분이고,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저한테 이분이 감사해도 이번에 돈 벌고 싶다고 주문을 최근에 하셨는데, 주문을 하시자마자 감사해도 그 주문한 금액만큼 돈이 바로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걸렸지? 1시간? 2시간? 뭐 몇 시간 안 지나서 바로 입금이 돼서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충카님 정말 신기하게 바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해도 주문하자마자 그 돈이 바로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셔갖고 저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이분이 되게 술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술을 되게 좋아하시고 친구분들이랑 노는 거 되게 좋아하셔갖고, 항상 이제 친구분들 만나서 술 마시면서 약간 시간 보내신다고 마음 공부를 좀 안 하시고, 제가 뭐 과제를 내드려도 과제를 좀 안 하시고 좀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술도 끊으시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침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절에 가셔서 거기 가서 명상을 하고 오신대요. 그리고 책도 열심히 보시고 영상도 열심히 보시고 하니까 요즘에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그게 전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돈을 얼마큼 벌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삶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의미가 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점점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니까 이분이 너무 뭔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더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면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삶에서 시간을 쓰는 부분들과 마음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지셨으니까 더 좋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호호포노포노 경험담입니다. 와, 이분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끌어당김 법칙을 알게 된 거는 1년, 고1 때부터였습니다. 고1 때부터 꿈꾸는 다락방으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침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탓인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믿어보자고 해서 알게 된 책이 3.15 기적이 일어나는 일기였고, 그때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찾는 중에 춘카님을 알게 되었고, 호호포노포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호호포노포노를 했고, 샤워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기분이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호호포노포노를 했습니다. 호포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공원 근처로 운동을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일어난 2가지 일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르바이트에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요새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면 1명을 뽑는데 50명씩 온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지원한 곳은 오픈하는 곳이어서 사람을 많이 뽑긴 했지만 그만큼 지원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경기라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은 힘든 것은 나의 고정관념이다. 그것을 정화시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후에 그쪽에서 금요일까지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포기를 했을 텐데 춘카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믿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뒤늦게라도 온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일이면 연락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불안할 때마다 불안한 감정을 호포로 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호포를 했습니다. 정말 그날, 그 뒷날 아침에 연락이 왔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포라클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 날이었습니다. 매출을 불러일으키다. 이 얘기는 유튜브 생방송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부모님 가게를 가끔 도와드리는데 그날 예약이 있어서 도와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점심 매출이 60만원 벌자, 60만원을 벌자 하고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계속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를 외쳤고 매출이 계속 오르는 느낌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무섭고 소름 돋게도 그날 점심 매출이 69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날 70만원을 찍었으면 그렇게 소름이 돋지 않았을 텐데 69만 9천원은 저한테는 너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점심 매출이 30만원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소소하지만 저한테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었고, 패밀리 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좋은 기운을 받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일단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정말 소소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 소소하지 않고, 일단 이분이 올려주신 경험담 중에 인상 깊은 거는 여기 예전 같았으면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연락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는데 금요일까지 연락 준다고 했는데 금요일까지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포기를 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포기를 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끝까지 생각을 하면은 뒤늦게라도 연락이 온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내일이면 연락 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내일 연락이 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매출 60만원대 매출을 상상을 하자 70만원이 아니라 하필이면 딱 69만 9천원, 딱 60만원 딱 때에 딱 떨어지게 끌어당겼다는 거. 이 모든 게 사실 우연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죠? 저 오늘도 길에서 1,000원 주웠습니다. 1,000원 합쳐서 70만원 됐네요. 아, 경험담 감사합니다.